네, 바다TV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종원입니다. 자, 안 PD, 오늘은 뭐죠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미 오늘 뭔지 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콧볼 축소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어떤 콧볼 축소가 쓰이고 어떤 경우에 흉터가 어떻게 남는가 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끊어갈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콧볼 축소가 어떻게 쓰이느냐, 콧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콧볼 축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콧볼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해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거부터 이제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가 콧볼이라기보다는 콧구멍이 너무 커서 벌어져서 벌렁벌렁해 보이는 경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짜 콧병수가 여기 코가 벌어져 보이긴 하는데 콧구멍은 그렇게 크지 않고 여기 보이는 이 콧볼의 크기가 큰 경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콧구멍 자체의 크기는 뭐 어떻든 상관없는데 이 콧볼 자체 피부 두께가 밑부터 시작 위까지 너무 심하게 두꺼운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수술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그림이 또 생겼죠? 보시게 되면 1번의 경우 콧구멍이 큰 경우, 어떻게 보면 남는 양이라고 말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과잉되는 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피부나 이제 조직의 절제, 실제로 코에 이제 살에 붙어있는 이 베이스의 넓이보다는 콧구멍의 이 넓이를 좀 더 많이 잘라내는 콧볼 축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세기 모양을 이렇게 해서 잘라내서 이걸 봉합을 하게 되면 수술이 마치고 난 다음에 코의 모양은 파란색 요 사진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흉터가 여기 남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형외과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아보게 되면 내측절개라는 게 대부분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측절개라고 흉터가 안 남는 거 아닙니다. 주로 여기 콧구멍부터 콧볼까지 이어진 이 선에 콧볼의 흉터가 조금 남습니다. 남는데 근데 대부분은 좀 잘 안 보이게 되죠. 아무래도 그늘이 지는 부분이고 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흉터가 남게 되는 게 내측절개를 하는 거고, 주로 콧구멍이 큰 사람에서 콧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콧볼 자체의 덩치가 클 때, 콧구멍은 크지 않지만 이거 클 때는 우리가 뭔가를 덜어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 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삼각형이 이렇게 여기가 넓고 여기가 뾰족하다면, 여기서는 여기가 넓고 여기가 더 뾰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콧구멍까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콧구멍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콧볼 자체의 크기만 줄여주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이만큼 잘라내고 절제를 하고 봉합을 하게 되면 골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골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남기는 겁니다, 콧볼 자체에. 이걸 보고 이제 외측절개라고 하게 되는데, 흉터 자체가 이 골에 따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펼쳐보지 않는 한 흉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흉터가 여기 골 따라서는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시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콧볼 축소. 이걸 보고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아보고, 이게 외측절개입니다. 외측으로 잘라내는 수술.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요 콧볼의 크기가 큰 거에 더불어서 콧구멍의 바깥 외벽, 요거 자체가 두꺼운 경우 보면, 요럴 때는 콧볼의 크기도 줄여줘야 되고 이 외벽의 두께도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콧볼 축소 두 번째 경우에서 콧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라내는 게 하나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 외벽 자체의 두께가 이만큼 넓은 걸 줄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서 이만큼을 절제를 해내는 겁니다. 그럼 얘들을 봉합을 하고 나면 어떤 형식으로 흉터가 남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흉터가 남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 콧볼 자체가 큰데 콧구멍은 별로 크지 않고 외벽의 두께까지 두꺼운 경우, 그렇게 하는 이 콧볼 축소 형태가 이제 3번이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사람에서 좀 드물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콧볼 축소를 하는 건. 근데 이제 복코가 굉장히 좀 심하신 분들에서는 이런 수술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우리나라 분들에서 쓰이는 콧볼 축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끊어갈게. 이제 콧볼 축소, 여러분들 뭐 앱이나 어플이나 이런 데서 광고 많이 보죠. 콧볼 축소 뭐 하면 코가 슬림해지고 이런 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콧볼 축소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코도 있고, 아니면 콧볼 축소를 했을 때 또 독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콧볼 축소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나눠보면 콧볼 축소만으로 효과가 있는 케이스는 뭐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콧볼이 있는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뭐하고 뭐가 같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콧볼이 있고, 코끝이 있고, 또 콧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코끝 자체가 작은데 콧볼이 크다. 그러면 콧볼을 줄여버리면 그 코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콧볼 축소만으로 효과가 있는 코는 코끝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콧볼이 큰 경우, 이때는 콧볼 축소만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경우, 콧볼 축소를 했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코가 있는데 코끝, 여기가 굉장히 크고 콧볼은 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작은 경우, 그러면 콧볼 축소만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얘가 또다시 커 보이겠죠, 코끝 자체가. 근데 코끝 자체가 큰 게 사람들한테 더 심하게 복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너무 클 때는 콧볼 축소만 해가지고는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얘랑 크기가 거의 좀 느낌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좀 뚱뚱하게 느껴질 때는 얘도 작게 만들어주고 얘도 동시에 작게 만들어줘야지만 효과가 있지. 얘를 또 줄여버리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코가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콧볼 축소만으로 내 코가 효과가 있다는 그 생각이나 이런 것 자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끊어갈게. 뭐 콧볼 축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콧볼 축소는 솔직히 코 수술 이렇게 열어서 하는 코 수술에 비하면 시술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좀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그냥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하는 수술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접근하기 쉽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버리면 본인의 코에 이제 가지고 있는 모양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코가 어떤지, 콧볼 축소만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자체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지만 이 정보를 바탕으로 꼭 전문가한테 이제 한 번 더 여쭤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런 수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언제나 여러분의 성형에 또는 여러분의 외모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 콧볼 축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하다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